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매트릭 토폴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이제 매트릭과 노름과 이너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어떤 집합 안에 있는 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할 것은 어떤 집합이 부분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뷰를 해보자면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을 때 D라는 것은 X 안에 있는 원소를 두 개 받고 그 다음에 음수가 안에 시수를 내보내는 매핑인데 얘가 매트릭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dxy가 0의 필요충분 조건은 x가 y랑 같은 점이다. 두 번째, dxy랑 dyx랑 같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삼각부등식이죠. dxy가 dxz과 dyz을 더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 세 번째 거가 이제 제일 중요했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했죠. 그러면 x에서 y까지 거리를 바로 재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바깥에 있는 한 점 zet이 있을 때 z까지 거리를 x에서 잰 거와 dyz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게 x에서 y랑 거리를 바로 잰 것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할 것이냐? 이번 시간에는 이 매트릭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퀀스랑 컨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아침 8시인데 제가 밤을 새가지고 좀 많이 말을 하다가 더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시퀀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시퀀스가 뭐냐면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매트릭 스페이스가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X라는 집합에서 이렇게 XN이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연수에서 X라는 집합의 원소를 한 개씩 배그시키는 맵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에 XD가 매트릭 스페이스일 때 X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지는 수열 XN이 어떤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한다는 것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가 존재하는데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dxn x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것을 모든 엡실론대에서 만족시키면 이제 xn이 x로 수렴한다 라고 하고 표기는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리미트 n이보다 작을 때 xn은 x다 라고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정의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우선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척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시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0.001만큼 xn이 x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겨봅시다. 그러면 얘가 엡실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n0를 잡아서 xn0, xn0 더하기 1 쭉쭉쭉 이 다음에 모든 항들은
xn과 x 사이 거리가 0.001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n0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 n0를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수히 작은 숫자가 될 수 있는 엡실론에 대해서 어떠한 엡실론에 디펜드하는 자연수 n0가 존재하여 이것을 만족시키면 xn이 x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이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좀 껄끄럽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다가갈 정도라는 것을 이제 정해놓으면 이제 한없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 정도를 임의 숫자라고 하고 만약에 이 정도가 주어지면 어떠한 항 이후의 모든 항은 다 이 엡실론보다 가깝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에 디펜드하는 자연수 n0가 존재하여 n0 이후의 수열의 모든 항은 xy 거리가 엡실론보다 좁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엡실론에 상관없이 보이면 이제 이 수열은 x로 수렴한다, 컨버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렴하는 점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0부터 1까지 이 오픈 인터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수열 xn을 0부터 1까지 이 값을 가지는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는 당연히 xn은 n분의 1이라고 정의하면 실수에서는 0으로 가지만 우리가 집합을 여기서 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오픈 인터벌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어느 점으로 가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유니크리스인데 수정합시다. 만약에 XT라는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XN이 X로 수렴하고 동시에 XN이 Y로 수렴하면 X는 Y랑 같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수열이 한 점으로만 수렴하지 두 점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일 건데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면 직선에서 봤던 이 수렴의 정의를 한 번 더 사용해주면 됩니다. 일단 어떤 양수 엡실론을 기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dxn x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주어진 값이 엡실론이었는데 얘를 2분의 엡실론을 바꿔도 당연히 어떤 자연수가 존재할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2분의 엡실론을 놓고 자연수 n1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dxn y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n0를 n1과 n2 사이 맥시멈으로 정의해주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dxy는 얘랑 얘로 삼각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dxn x 더하기
dx는 y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얘는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dxy는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dxy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x는 y랑 같겠죠. 이렇게 생각이 난다.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수렴한다면 그 수렴한 점은 유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오픈셋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xt를 매트릭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dxr 이렇게 생긴 집합을 정리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open ball of x with radius 라고 부릅니다. 이 집합이 뭔지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우선 x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x 안에 있는 점들 중에 xy 거리가 r보다 작은 것만을 모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수직선에서는 이 녀석은 아마 어떤 x가 여기 있으면 x 빼기 r부터 x 더하기 r까지 가는 어떤 열린 구간과 같이 봐요. 이 열린 구간도 생각해보면 이름이 오픈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열린 구간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차원에서는 어떤 원이 있는데 xy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경계를 포함하지 않은 내부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오픈볼이라는 것이 계속 나올 텐데 상당히 중요한 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x의 सब셋인 u가 있다고 합시다. u라는 게 오픈이라는 것은 뭐냐면 u 안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그 x에 맞는 어떠한 양수 r이 존재해서 such that bxr가 u 안에 들어간다. 자, 이것이 모든 u 안에 있는 x에 성립하면 u라는 집합을 오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u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얘가 u예요. 그러면 u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찍어도 여기 x를 찍어도 이렇게 여기 x를 찍어도 살짝 아주 작은 반지름을 잡으면 이 x 근처에 이렇게 오픈 볼을 그려서 u 안에 쏙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u 안에 있는 어떤 점을 골라도 그 근처는 항상 u예요. 이것이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x를 잡으면 이 x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작은 오픈볼을 u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 이 x에 대해서도 아주 작은 오픈볼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게 u 안에 있는 모든 x에서 다 되면 이제 u가 오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가 이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오픈이 아닐 겁니다. 왜냐? 어떠한 반지름 r을 잡아도 r을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r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파란색 원이 u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u가 경계를 포함한 경우는 오픈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예시를 봅시다. 모든 오픈볼은 오픈이에요. 자, 오픈인 걸 보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픈이 정의해서 모든 위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반지름이 존재해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볼이 u 안에 쏙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오픈인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먼저 y를 bxr에서 하나 꼽아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떠한 반지름이 존재해서 어떠한 반지름 r을 썼으니까 r1이라고 할게요. r1 such that by r1이 bxr 안에 쏙 들어가도록 하는 어떤 반지름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이제 우리 목표죠. 일단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대충 2차원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제 얘는 뭐냐면 y라는 점을 x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는 어떤 원이에요. 원은 아니고 원의 내부 같은 거죠. 3차원이었으면 9의 내부가 될 테고 1차원이었으면 이제 그 열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여기가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얘가 bxr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을 r 빼기 dxy로 잡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y인데 dxy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dxy고 이만큼 길이가 r 빼기 dxy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원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 추측인데 증명을 해야죠. 우선 이 오픈 볼의 정의에 의해서 dxy는 r보다 항상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양수입니다. 좋았어. 그러면 만약에 z이라는 점을 b, y, r1에서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뭘 보일 거냐면 이 z이 bxr 안에 들어간다는 거 보이면 되겠죠. 어떻게 보일 거냐? 우선 byr1을 써볼게요. 얘는 뭐냐면 x의 부분집합인데 어떠한 점 yy 거리가 r1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dzy가 r1보다 작아요. 근데 r1은 뭐였냐면 r 빼기 bxy였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z이 bxr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였냐면 dxz이 r보다 작으면 됐죠. 그런데 얘가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dxz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dxy 더하기 dyz이에요. 그쵸? 근데 dyz 얘가 이 녀석이 dxy는 가만히 두고 이 녀석이 공간이 부족하네요. 얘가 r 빼기 dxy보다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가? 아니 작지. 작으니까 이 녀석이 얘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r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dxz이 r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이제 z이 bxr에 들어간다 라는 걸 증명한 거죠. 처음에 z이 뭐였냐면 byr1에 있는 임의점이었어요. 따라서 byr1은 bxr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y는 bxr에 있는 임의점이고 임의점에 대해서 반지름 r1이 존재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였기 때문에 증명이 끝났어요. 따라서 오픈볼은 오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오픈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가 첫 영상에서 그런지 좀 많이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엔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